홍 씨께서 미국에 잠깐 이제 골프 좀 치러 가셨다가 돌아와가지고 나는 이 사람이 제일 싫은 게 이런 거야. 자기가 계속 말이 바뀌었어요. 난 당권 안 나간다고 했다가 나간다고 했다가 근데 사실은 처음부터 나갈 생각밖에 없었던 인물이에요. 네. 계속 여론의 간을 보면서 생쇼를 하다가 결국엔 들어와서 막 동원으로 약 의심되는 인천공항에서의 그 한 10,000명 모으는 쇼도 좀 하고 세과시 엄청 했어요. 지금 현재 이제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가 7월 3일 날 있어요. 7월 3일 날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여기에 지금 출마 선언 뭐 이런 비슷한 걸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강경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을 강경화 후보를 놓고 국민 여론조사를 안 하고 그러면 투표를 할 수 있나요?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할아버지도 강경화를 임명하라고 하는 건지 하지 말라고 하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여론조사를 통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공신된 여론조사들을 리얼미터나 갤럽처럼 굉장히 정기적으로 여론조사 기관들이 하는 여론조사는 나름 왜곡될 수도 있겠지만 나름 이 현재 평상시 때는 찬성하느냐 마느냐 이런 거 이렇게 묻잖아요. 예.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흐름이랄까 이런 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방향성은 예. 정확하게 나오죠.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정부는 처음 봤다. 결국 친박 패당에서 조사파 패당 정부로 바뀐 것에 불과하다. 지들이 주사 놓고 왜 민주당 보고 주사파라고 그러지. 홍준표는 대선 때도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 여론조사 같은 거 안 믿어. 뭐 숨어있는 샤이형도 엄청 많이 있고 약을 먹어야 될 사람은 명정님이 아니고 난 홍준표라고 봐요. 약간 과대망상 같은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과대망상 같은 게 있다고. 그러니까 홍준표는 전형적으로 내로남불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자기네 정부들도 이런 식으로 국정 운영을 해왔어요. 여론조사에 의지하면서. 홍준표가 경남도에서 할 때는 그런 방식으로 안 했을까요? 무상급식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진주의료원을 폐쇄하는 걸 찬성하느냐 반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엄청 써먹었다 진짜 열받는 게. 그래놓고 뭐 눈에 뭐만 매는 거죠.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99% 나왔다는 건 이제 호남에 대해서 갤럽에서 나왔던 조사거든요. 네. 이런 걸 이제 묶어가지고 중국 공산당이 정권 유지를 위해서 장악하는 제일 첫 번째가 선전부 장악이라고 하면서 언론이 장악돼가지고 여론이 지금 왜곡되고 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이 사람이 사용하는 용어가 굉장히 일괄돼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 정말 너무 사악하다는 게 북한 김정은은 지지율을 능가한 것이라고 주장도 했고요. 대선 전부터 우리와 반대편에 서서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기관이라며 그 기관은 그 갤럽 조사 기관이죠. 그리고 코미디 같은 여론조사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한번 지켜보겠다라고 이것에 대해서 썼는데 이 사람이 왜 공직에 어떻게 있는지도 이해가 안 되고 이런 사람을 7%나 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지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 저는 무서워요. 지지율이 7%나 되잖아요, 지금. 뭐 여론조사 기관마다 조금 다르고요. 네. 그 홍준표 자체는 이제 왜 이렇게 하느냐가 나는 처음에는 홍준표 스타일로 보면 뭐 대선 후보로 나간다거나 할 때 그냥 강한 발언 쏟아내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약 드셔야 돼요. 근데 홍준표 입장도 좀 이해를 해줘야 돼요. 왜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뭐 이렇게 뭐 백이 있습니까? 뭐 당내 끈이 있습니까? 무슨 세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미친 듯이 지저대는 거 말고는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야지 당 내에서 그나마 강경한 사람들, 강력하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라도 여당에 대해서 투쟁을 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홍준표한테 눈길이라도 한 번 더 줄 거 아니에요? 저는 홍준표 응원합니다. 홍준표가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당대표가 됐으면 좋겠어요. 당대표가 되면은 대법원에서 판결 나고 잡혀 들어갈 텐데. 그 뒤사정이고 일단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아하게 표현해 주신 트위터리안이 있습니다. 황현산 교수님이 써주셨는데요. 공감이 되더라고요. 너무 편하게 살다가 남들처럼 살려면 세상이 갑자기 황당해지니 주장도 황당한 주장을 할 수밖에 없다. 자유당 이야기다.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자,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해왔던 것이 홍준표는 지금 친박과 구분을 지으려고 하거든요. 네. 결국에는 그 정부가 그렇게 그런 우산 아래에서 경남지사도 되고 이런 식으로 잘 먹고 잘 살아왔잖아요. 여당 언저리에서. 지금은 자기는 친박도 싫고 지금도 어차피 당권 경쟁에서 부딪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도 싫고 다 싫은 상태에서 홍준표 같은 자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필요할 땐 다 써먹고 조작한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여론조사 조작하고. 조작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모든 언론사들이 다 문재인에게 줄 섰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뭐 JTBC하고 중앙일보를 이제 비판할 때도 그런 식인 거예요. 문재인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홍석현이 손석희 같은 사람 데려다가 반정부로 까가지고 결국 무너뜨렸다 이렇게 막 말도 안 되는 그런 식으로 자기가 어떤 아젠다를 설정해 놓고
그런 식으로 계속 쏟아내고 있는 건데 우리가 보면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자유한국당에는 미래가 없다는 게 바로 이런 지점 때문이거든요. 그냥 겸허하게 반성하면 돼요. 네, 그래서 저는 홍준표가 당대표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멸해가는 과정인 거지. 그러니까 왜 그 잠을 잘 자기 위해서 꾸준히 운동한다거나 뭔가 민간요법을 통해서 센 자극이 아닌 걸로 오랫동안 노력하면 정말 푹 잘 수 있는데요. 예. 계속해서 수면제 투하하는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자유한국당이 소멸해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희망이 사라져버린 상태. 그러니까 자신들이 정치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근원적 질문을 던져야 되는 시기인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홍준표도 사실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홍준표는 지금 고용불안 심리를 겪고 있는 거예요. 태어나서 한 번도 고용불안이라는 어떤 그 근원적 불안에 시달린 적이 없거든요. 항상 그 검사로 자기 경력을 시작해가지고 항상 갑의 입장에서 평생을 살아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자기가 일생에 처음으로 의뢰 입장에서 직장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이자가 사실은 이명박 때 식사하셨어요 그러면서 무슨 팩스용지 같은 거 흔들어 대고 그러면서 정치권 내에서는 점점점 자기가 컨텐츠 없는 정치인으로 센 발언하고 뭔가 선동하는 정치인으로 이미지화 돼가다가 네. 국회의원 선거 때 기본적으로 한번 떨어지잖아요. 민병두 후보에 의해서. 네. 그러면서 사실 정치적으로 낭인에 가까울 수 있는 시점에 보궐선거가 딱 생긴 거예요. 김두관 네. 사태를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고향이 그쪽이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네. 재기해볼까 하고 대중적 인지도를 갖고 나가서 당선된 거거든요. 그게 이제 연장의 어떤 포인트 같은 건데 사실은 이미 민병두 의원에게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질 정도면 그 시절만 해도요. 그렇게까지 홍준표가 떨어질 만한 상황도 사실 저는 아니었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수도권에서 그 당이 나름대로 선전할 때 홍준표를 지역구 시민들이 떨어뜨렸다고 하는 것은 홍준표 자체가 지역군에서 쓰레기였다는 의미에 가까워서 정치적으로 완전히 치워진 상태였는데 다시 불씨를 살려가지고 경남을 거쳐서 지금 대선 후보까지 올라간 거거든요. 네. 컨텐츠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인간적 매력도 진짜 살벌하게 없다는 거. 동대문구 그 의원이었잖아요. 제가 그 같은 동네 주민이었어요. 그 민병두 의원이랑 그 붙었을 때 그 가까이서 봤었는데 정말 살벌하게 욕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어르신들이 홍준표를 정말 살벌하게 욕하시는 분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딱 봐도 양아치잖아요. 예. 진정성 없고. 자, 홍준표였고요. 좋은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오네. 씨. 자, 트위터 한번 보겠습니다. 김세희님의 트윗입니다. 하는 말마다 저급한 홍준표 씨. 상대방을 깎아내리지 않고 얻은 지지율이 99%. 이게 대통령과 저급한 당신과의 차이다. 입에 대통령 올리지도 말라. 너나 잘하세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그 홍준표 말빨이 확실히 떨어졌다고 느끼는 게 트위터에서 언급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정말 어려웠어요. 네, 그래서 찾아낸 게 박은경 씨가 저랑 같은 의견을 가지고 계시겠더군요. 돼지 발정제 강간 모의 홍준표가 당권을 쥐어야 자유한국당이 폭삭 망한다. 홍준표의 한 표라고 하셨어요. 동의합니다. 아이고야, 정말. 그리고 그 홍준표가 그 대선 후보 때 여기저기 그 유세 다니면서 약속한 게 많았잖아요. 서울에서는 한강에 빠져 죽자. 뭐 대구에서는 낙동강에 네. 빠져 죽자. 포항에서는 형산강에 빠져 죽자. 제주 가서는 앞바다에 빠져 죽자. 도대체 목숨이 몇 개길래 이게 4번씩이나 죽으려고. 홍 씨께서 미국에 잠깐 이제 골프 좀 치러 가셨다가 돌아와가지고 나는 이 사람이 제일 싫은 게 이런 거야. 자기가 계속 말이 바뀌었어요. 난 당권 안 나간다고 했다가 네, 나간다고 했다가 근데 사실은 처음부터 나갈 생각밖에 없었던 인물이에요. 네. 계속 여론의 간을 보면서 생쇼를 하다가 결국엔 들어와서 막 동원으로 약 의심되는 인천공항에서의 그 한 10,000명 모으는 쇼도 좀 하고 세과시 엄청 했어요. 지금 현재 이제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가 7월 3일 날 있어요. 7월 3일 날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여기에 지금 출마 선언 뭐 이런 비슷한 걸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강경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을 강경화 후보를 놓고 국민 여론조사를 안 하고 그러면 투표를 할 수 있나요?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할아버지도 강경화를 임명하라고 하는 건지 하지 말라고 하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여론조사를 통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공신된 여론조사들을 리얼미터나 갤럽처럼 굉장히 정기적으로 여론조사 기관들이 하는 여론조사는 나름 왜곡될 수도 있겠지만 나름 이 현재 평상시 때는 찬성하느냐 마느냐 이런 거 이렇게 묻잖아요. 예.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흐름이랄까 이런 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방향성은 예, 예. 정확하게 나오죠.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정부는 처음 봤다. 결국 친박 패당에서 조사파 패당 정부로 바뀐 것에 불과하다. 지들이 주사 놓고 왜 민주당 보고 주사파라고 그러지? 홍준표는 대선 때도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 여론조사 같은 거 안 믿어. 뭐 숨어있는 샤이형도 엄청 많이 있고 약을 먹어야 될 사람은 명정님이 아니고 난 홍준표라고 봐요. 약간 과대망상 같은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과대망상 같은 게 있다고. 그러니까 홍준표는 전형적으로 내로남불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자기네 정부들도 이런 식으로 국정 운영을 해왔어요. 여론조사에 의지하면서. 홍준표가 경남도에서 할 때는 그런 방식으로 안 했을까요? 무상급식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진주의료원을 폐쇄하는 걸 찬성하느냐 반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엄청 써먹었다. 진짜 열받는 게. 그래놓고 뭐 눈에 뭐만 매는 거죠.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99% 나왔다는 건 이제 호남에 대해서 갤럽에서 나왔던 조사거든요. 네. 이런 걸 이제 묶어가지고 중국 공산당이 정권 유지를 위해서 장악하는 제일 첫 번째가 선전부 장악이라고 하면서 언론이 장악돼가지고 여론이 지금 왜곡되고 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이 사람이 사용하는 용어가 굉장히 일괄돼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 정말 너무 사악하다는 게 북한 김정은은 지지율을 능가한 것이라고 주장도 했고요. 대선 전부터 우리와 반대편에 서서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기관이라며 그 기관은 그 갤럽 조사 기관이죠. 그리고 코미디 같은 여론조사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한번 지켜보겠다라고 이것에 대해서 썼는데 이 사람이 왜 공직에 어떻게 있는지도 이해가 안 되고 이런 사람을 7%나 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지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 저는 무서워요. 지지율이 7%나 되잖아요, 지금. 뭐 여론조사 기관마다 조금 다르고요. 네. 그 홍준표 자체는 이제 왜 이렇게 하느냐가 나는 처음에는 홍준표 스타일로 보면 뭐 대선 후보로 나간다거나 할 때 그냥 강한 발언 쏟아내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약 드셔야 돼요. 근데 홍준표 입장도 좀 이해를 해줘야 돼요. 왜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뭐 이렇게 뭐 백이 있습니까? 뭐 당내 끈이 있습니까? 무슨 세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미친 듯이 지저대는 거 말고는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야지 당 내에서 그나마 강경한 사람들, 강력하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라도 여당에 대해서 투쟁을 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홍준표한테 눈길이라도 한 번 더 줄 거 아니에요? 저는 홍준표 응원합니다. 홍준표가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당대표가 됐으면 좋겠어요. 당대표가 되면은 대법원에서 판결 나고 잡혀 들어갈 텐데. 그 지사정이고 일단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아하게 표현해 주신 트위터리안이 있습니다. 황현산 교수님이 써주셨는데요. 공감이 되더라고요. 너무 편하게 살다가 남들처럼 살려면 세상이 갑자기 황당해지니 주장도 황당한 주장을 할 수밖에 없다. 자유당 이야기다.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해왔던 것이 홍준표는 지금 친박과 구분을 지으려고 하거든요. 네. 결국에는 그 정부가 그렇게 그런 우산 아래에서 경남지사도 되고 이런 식으로 잘 먹고 잘 살아왔잖아요. 여당 언저리에서. 지금은 자기는 친박도 싫고 지금도 어차피 당권 경쟁에서 부딪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도 싫고 다 싫은 상태에서 홍준표 같은 자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필요할 땐 다 써먹고 조작한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여론조사 조작하고. 조작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모든 언론사들이 다 문재인에게 줄 섰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뭐 JTBC하고 중앙일보를 이제 비판할 때도 그런 식인 거예요. 문재인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홍석현이 손석희 같은 사람 데려다가 반정부로 까가지고 결국 무너뜨렸다 이렇게 막 말도 안 되는 그런 식으로 자기가 어떤 아젠다를 설정해놓고 그런 식으로 계속 쏟아내고 있는 건데 우리가 보면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자유한국당에는 미래가 없다는 게 바로 이런 지점 때문이거든요. 그냥 겸허하게 반성하면 돼요. 네, 그래서 저는 홍준표가 당대표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멸해가는 과정인 거지. 그러니까 왜 그 잠을 잘 자기 위해서 꾸준히 운동한다거나 뭔가 민간요법을 통해서 센 자극이 아닌 걸로 오랫동안 노력하면 정말 푹 잘 수 있는데요. 계속해서 수면제 투하하는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자유한국당이 소멸해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희망이 사라져버린 상태. 그러니까 자신들이 정치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근원적 질문을 던져야 되는 시기인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홍준표도 사실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홍준표는 지금 고용불안 심리를 겪고 있는 거예요. 태어나서 한 번도 고용불안이라는 어떤 그 근원적 불안에 시달린 적이 없거든요. 항상 그 검사로 자기 경력을 시작해가지고 항상 갑의 입장에서 평생을 살아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자기가 일생에 처음으로 의뢰 입장에서 직장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이자가
사실은 이명박 때 식사하셨어요 그러면서 무슨 팩스 용지 같은 거 흔들어 대고 그러면서 정치권 내에서는 점점점 자기가 컨텐츠 없는 정치인으로 센 발언하고 뭔가 선동하는 정치인으로 이미지화 돼가다가 네. 국회의원 선거 때 기본적으로 한번 떨어지잖아요. 민병두 후보에 의해서. 네. 그러면서 사실 정치적으로 낭인에 가까울 수 있는 시점에 보궐선거가 딱 생긴 거예요. 김두관 네. 사태를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고향이 그쪽이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네. 재기해볼까 하고 대중적 인지도를 갖고 나가서 당선된 거거든요. 그게 이제 연장의 어떤 포인트 같은 건데 사실은 이미 민병두 의원에게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질 정도면 그 시절만 해도요. 그렇게까지 홍준표가 떨어질 만한 상황도 사실 저는 아니었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수도권에서 그 당이 나름대로 선전할 때 홍준표를 지역구 시민들이 떨어뜨렸다고 하는 것은 홍준표 자체가 지역군에서 쓰레기였다는 의미에 가까워서 정치적으로 완전히 치워진 상태였는데 다시 불씨를 살려가지고 경남을 거쳐서 지금 대선 후보까지 올라간 거거든요. 네. 컨텐츠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인간적 매력도 진짜 살벌하게 없다는 거. 동대문구 그 의원이었잖아요. 제가 그 같은 동네 주민이었어요. 그 민병두 의원이랑 그 붙었을 때 그 가까이서 봤었는데 정말 살벌하게 욕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어르신들이 홍준표를 정말 살벌하게 욕하시는 분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딱 봐도 양아치잖아요. 예. 진정성 없고. 자, 홍준표였고요. 좋은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오네. 자, 트위터 한번 보겠습니다. 김세희님의 트윗입니다. 하는 말마다 저급한 홍준표 씨. 상대방을 깎아내리지 않고 얻은 지지율이 99%. 이게 대통령과 저급한 당신과의 차이다. 입에 대통령 올리지도 말라. 너나 잘하세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그 홍준표 말빨이 확실히 떨어졌다고 느끼는 게 트위터에서 언급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정말 어려웠어요. 예, 그래서 찾아낸 게 박은경 씨가 저랑 같은 의견을 가지고 계시겠더군요. 돼지 발정제 강간 모의 홍준표가 당권을 쥐어야 자유한국당이 폭삭 망한다. 홍준표의 한 표라고 하셨어요. 동의합니다. 아이고야, 정말. 그리고 그 홍준표가 그 대선 후보 때 여기저기 그 유세 다니면서 약속한 게 많았잖아요. 서울에서는 한강에 빠져 죽자. 뭐 대구에서는 낙동강에 네. 빠져 죽자. 포항에서는 형산강에 빠져 죽자. 제주 가서는 앞바다에 빠져 죽자. 도대체 목숨이 몇 개길래 이게 4번씩이나 죽으려고. 지으려고 하거든요. 네. 결국에는 그 정부가 그렇게 그런 우산 아래에서 경남지사도 되고 이런 식으로 예. 잘 먹고 잘 살아왔잖아요. 여당 언저리에서. 예. 지금은 자기는 친박도 싫고 지금도 어차피 당권 경쟁에서 부딪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도 싫고 다 싫은 상태에서 홍준표 같은 자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필요할 땐 다 써먹고 조작한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여론조사 조작하고. 조작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모든 언론사들이 다 문재인에게 줄 섰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뭐 JTBC하고 중앙일보를 이제 비판할 때도 그런 식인 거예요. 문재인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홍석현이 손석희 같은 사람 데려다가 반정부로 까가지고 결국 무너뜨렸다 이렇게 막 말도 안 되는 그런 식으로 자기가 어떤 아젠다를 설정해놓고 그런 식으로 계속 쏟아내고 있는 건데 우리가 보면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자유한국당에는 미래가 없다는 게 바로 이런 지점 때문이거든요. 그냥 겸허하게 반성하면 돼요. 네, 그래서 저는 홍준표가 당대표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멸해가는 과정인 거지. 그러니까 왜 그 잠을 잘 자기 위해서 꾸준히 운동한다거나 뭔가 민간요법을 통해서 센 자극이 아닌 걸로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약 드셔야 돼요. 근데 홍준표 입장도 좀 이해를 해줘야 돼요. 왜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뭐 이렇게 뭐 백이 있습니까? 뭐 당내 끈이 있습니까? 무슨 세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미친 듯이 지저대는 거 말고는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야지 당 내에서 그나마 강경한 사람들, 강력하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라도 여당에 대해서 투쟁을 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홍준표한테 눈길이라도 한 번 더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홍준표 응원합니다. 홍준표가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당대표가 됐으면 좋겠어요. 당대표가 되면은 대법원에서 판결 나고 잡혀 들어갈 텐데. 그 뒤사정이고 일단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아하게 표현해 주신 트위터리안이 있습니다. 황현산 교수님이 써주셨는데요. 공감이 되더라고요. 너무 편하게 살다가 남들처럼 살려면 세상이 갑자기 황당해지니 주장도 황당한 주장을 할 수밖에 없다. 자유당 이야기다.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해왔던 것이 홍준표는 지금 친박과 구분을 홍 씨께서 미국에 잠깐 이제 골프 좀 치러 가셨다가 돌아와가지고 나는 이 사람이 제일 싫은 게 이런 거야. 자기가 계속 말이 바뀌었어요. 난 당권 안 나간다고 했다가 나간다고 했다가 근데 사실은 처음부터 나갈 생각밖에 없었던 인물이에요. 네.
계속 여론의 간을 보면서 생쇼를 하다가 결국엔 들어와서 막 동원으로 약 의심되는 인천공항에서의 그 한 10,000명 모으는 쇼도 좀 하고 세과시 엄청 했어요. 지금 현재 이제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가 7월 3일 날 있어요. 7월 3일 날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여기에 지금 출마 선언 뭐 이런 비슷한 걸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강경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을 강경화 후보를 놓고 국민 여론조사를 안 하고 그러면 투표를 할 수 있나요?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할아버지도 강경화를 임명하라고 하는 건지 하지 말라고 하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여론조사를 통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공신된 여론조사들을 리얼미터나 갤럽처럼 굉장히 정기적으로 여론조사 기관들이 하는 여론조사는 나름 왜곡될 수도 있겠지만 나름 이 공산당이 정권 유지를 위해서 장악하는 제일 첫 번째가 선전부 장악이라고 하면서 언론이 장악돼가지고 여론이 지금 왜곡되고 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이 사람이 사용하는 용어가 굉장히 일관돼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 정말 너무 사악하다는 게 북한 김정은은 지지율을 능가한 것이라고 주장도 했고요. 대선 전부터 우리와 반대편에 서서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기관이라며 그 기관은 이 그 갤럽 조사 기관이죠. 그리고 코미디 같은 여론조사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한번 지켜보겠다라고 이것에 대해서 썼는데 이 사람이 왜 공직에 어떻게 있는지도 이해가 안 되고 이런 사람을 7%나 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지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 저는 무서워요. 지지율이 7%나 되잖아요, 지금. 뭐 여론조사 기관마다 조금 다르고요. 네. 그 홍준표 자체는 이제 왜 이렇게 하느냐가 나는 처음에는 홍준표 스타일로 보면 뭐 대선 후보로 나간다거나 할 때 그냥 강한 발언 쏟아내는 거라고 생각해. 현재 평상시 때는 찬성하느냐 마느냐 이런 거 이렇게 묻잖아요. 예.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흐름이랄까 이런 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방향성은 예. 이제 정확하게 나오죠.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정부는 처음 봤다. 결국 친박 패당에서 조사파 패당 정부로 바뀐 것에 불과하다. 지들이 주사 놓고 왜 민주당 보고 주사파라고 그러지? 홍준표는 대선 때도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 여론조사 같은 거 안 믿어. 뭐 숨어있는 샤이형도 엄청 많이 있고 약을 먹어야 될 사람은 명정님이 아니고 난 홍준표라고 봐요. 약간 과대망상 같은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과대망상 같은 게 있다고. 그러니까 홍준표는 전형적으로 내로남불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자기네 정부들도 이런 식으로 국정 운영을 해왔어요. 여론조사에 의지하면서. 홍준표가 경남도에서 할 때는 그런 방식으로 안 했을까요? 무상급식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진주의료원을 폐쇄하는 걸 찬성하느냐 반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엄청 써먹었다 진짜 열받는 게. 그러니까 그래놓고 뭐 눈에 뭐만 매는 거죠. 예.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99% 나왔다는 건 이제 호남에 대해서 갤럽에서 나왔던 조사거든요. 이런 걸 이제 묶어가지고 중국